더불어민주당의 성추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당 또는 이 기초의회 여기까지도 쭉 이어지면서 각가지 이 성추문이 이어지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 지역 정치인, 자, 출마할 예정인 지역 정치인의 수행 비서 보고, 자, 이 지역 정치인과 같이 앉았을 때 같이 잤냐, 자, 부부냐,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수행 비서는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본인이, 내 술을 취해서 그랬는데, 그거 잘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자, 몇 차례 사과하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성추행 또는 성범죄는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강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당 대표부터 우선 중대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의 기강이 설 수 없다. 이 이낙연 전 대표가 말했처럼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는 겁니다. 전과자.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자, 현근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관련해서 거기 이화영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 같은 걸 빼내가지고 이재명에 해줬다. 그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아주 중대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재판, 자, 그러니까 현근택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거기에 이재명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재판은 들어가서 오히려 재판 변론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 현근택의 정체성이 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근택도 지금 이 경기도에서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사가 탁 빠져나오니까 그냥 뭐 나가면 나는 친명이니까 이재명 핵심이니까 공천 그냥 줄 거야,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자, 수행비서 여성 보고 자칫 잤냐 이렇게 말했다는. 자, 그래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청선에서 경기 성남 중원구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현근택은 지난달 29일입니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자인 A씨, 그 나란히 옆에 앉은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 부부냐 이렇게 말을 걸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B씨는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 이렇게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랑 누구 부부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현 부위원장은 재차 A하고 너하고 부부냐? 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감기 걸렸다고 다 부부인가? 정말 이 현근택이라는 사람의 멘탈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배지를 달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배지 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근택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보복 운전을 했다는 의혹, 그것도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 사람, 또 지난번에 그 공천 적격 심사에서 처음에 적격 심사 받았다가 나중에 언론에 알려지니까 부적격으로 판단한 사람들. 자, 근데 그것도 보면 과거에 고문치사 정의찬 고문치사,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다 모여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B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근택은 말을 이어가면서 니네 같이 사냐? 같이 잤냐? 니네 같이 잤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B씨의 주장입니다. 같이 잤냐?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B씨는 수행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현근택은 다음날 전화 10여 통을 했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불거지자 이 현근택은 입장문을 내고, 자,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됐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 자,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 자, 현근택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송년회 다음 날로 이 A씨로부터, 자, 당신이 한 말로 B가 화가 났으니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비서에 있던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씨는 그럼 문자라도 사과하라 이렇게 지금 같이 출마한 A씨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근택은 사과문에서 사실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A씨가 그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기억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따랐다고 합니다.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A씨는 그때 같이 잤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샀냐 하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과 관련해서 지금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없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변명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참 나쁘다는 겁니다. A씨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그 A씨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배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말 한 적 없다는데 다른 사람 들어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현근택에게 특히 좋은 말 하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근택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현근택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친명계 인사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7일 열린 현근택 출판 기념회 축전을 보내가지고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켜본 현근택 부원장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고 절박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정치인이다. 시민과 호흡을 함께한다. 그 호흡을 함께하는 게 바로 이렇게 성희롱을 하고 있는 건가. 자, 절박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정치이다. 절박한 국민들에게 희롱하는 게, 성희롱하는 게 이게 그 정치인가.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나 현근택이나 여기 이 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성희롱 발언도 하고 전과자도 있고 그 전과자가 44%,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이다 하는 거니까 정말 이 당은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 정당이다. 비판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재명의 밑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재명이 뭘 배우겠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파 운동권 특징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말로만 사과. 그나마도 하면 다행. 지금 선거철이 아니었으면 아마 모르서 했을지도 모르겠다. 선거철이 아니라면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민주당의 성감수성 정말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정봉주로 이어가면서 형수, 거기 찢 하는 발언들. 자, 대단한 정당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정말 이런 데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정당이 아닐까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근택 부원장이 드디어 막을 쳤군. 그동안 말이 많더만 하는 댓글도 있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정말 나사가 빠진 정당. 그래서 범죄 용의자 또는 이재명의 부산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헬기 이송 이후에 의료계에서 너도 나도 전원을 해달라. 자, 이송을 해달라 요청하는 게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요청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설득해서 자, 저 위에 올라가더라도 특별한 치료가 없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본인의 부담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면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병원을 서울병원에 가기 위한 하나의 이동 거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현지에 있는 의료계의 이 하소연입니다. 지금 이 곳곳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나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게 해달라. 자, 자기 건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 거기 가면 더 좋은 의사가 있고 더 잘한다더라. 이번에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이재명을 수술하고 온 뒤에 그게 고난도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역시 서울대학교 병원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야 경험이 많고 또 기술이 좋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헬기 타고 가고, 시민들은 자, 이거 보내달라고 하면은 안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있는 약이 더 잘 듣고, 그쪽에 있는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한다, 이런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고, 자, 이게 의사들은, 지방 의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감당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국민일보가 의료계의 혼란 양상을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자, 이재명이 서울로 헬기를 타고 가는 이후에 서울로 보내달라. 119를 불러달라 하는 환자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의료계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례를 남겼다. 이재명이 그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의 혼란을 지금 부추겼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들이 이송을 요구하면 119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제보가 지난주부터 수십 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환자들이 이송을 요구하면서 119를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병원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간의 이동 부담은 환자가 지지만 이마저도 왜 돈을 내가 내냐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재명 일을 계기로 폭발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로 폭발하게 됐다. 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라고 밝힌 사람입니다.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하는 환자가 서울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전원 의료서를 써줬는데, 그런데 그 환자가 112 구급차도 불러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설득하느라 진이 빠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불러줬는데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힘센 사람들, 쪼르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보통 전원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일반 환자는 자기 차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앰뷸런스 이 구급차를 타면 6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 광주에서 서울까지 한 48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기는 더 많이 돈이 듭니다. 2천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은 전화 한 통으로 싹 다 해결해 버렸다. 그것도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지. 거기 이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 뭐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 좀 다친 거 가지고 한 큐에 확 다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니 특혜 중에 특혜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송 과정에서 병원과 환자 간의 다툼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명하 서울시 의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고 딴 데로 가고 싶다는 환자와 이 보호자의 요청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원시 병원을 옮길 때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이송 비용을 낸다는 것에 대해 시민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이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지역 의료 불신 세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지역의 대학 응급병원 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전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고 고지를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안 하거나 의료진의 결정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방과 서울, 그리고 지방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 집단 의사가 경험이 많고 난이도가 고난이도다. 그래서 오래된 숙련된 의사의 수술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원을 요청해서 받아줬다.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사실상 부산대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대학 교수와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의 비서실장인 천준호까지 모두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직권 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자, 그래서 지금 김재혁 전남응급의료센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병원을 서울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는 인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병원, 큰 병이 있으면 지역병원 잠깐 들렸다가 그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의사를 아무리 늘려놔도 지방에 병원을 많이 지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개 서울의 빅5에 다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굉장히 민감한 거고, 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곳, 야, 거기 가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방에서도 뭘 이야기할 건가? 자,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의사들도 그야말로 혼란 상태다 하는 겁니다. 자, 서울에 가도 치료가 다르지 않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내줬으면 살았을 텐데 왜 안 보내줬나 하는 식의 원망을 듣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영민 회장도 지역 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고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몇십 년을 노력해왔는데 정치인이 말 한마디로 깨트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이 더 잘 듣는 것 같다. 치료를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의료 수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의료라는 전문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과 측근들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내기로 했고, 그리고 이미 서민대책위원회, 민생대책위원회는 오히려 이재명 그 비서실장과 서울대 직도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의사들은,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내가 서울대학 최고의 병원 의사다. 그 지방의 의사, 또 다른 데 의사는 못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야당 이재명은, 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갈 수도 없고, 나는 이 거짓말 해도 되고, 나는 몸이 아프면 특별하게 헬기를 타고 가야 된다. 요런 특권의식에 쪄져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쪽의 업무를 모두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지금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서 떼쓰면 된다, 뺏으면 된다, 줄이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이 이재명 그 응급 의료 시스템